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 한 줄의 문장이 한 프로그램의 운명을 어떻게 뒤집었는지 그 결정적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방송 금지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불꽃 야구는 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2023년 12월 19일 짧은 속보 하나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법원이 방송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을 금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순간 불꽃 야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공개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공식 채널의 영상들이 하나둘 비공개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시청자들은 댓글창에서 이게 정말 마지막이냐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프로그램의 생명줄이 끊긴 듯 보였고 제작 현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판결 다음 날 제작사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회차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며칠 사이 또 다른 회차와 미공개 훈련 영상까지 연달아 업로드됐습니다. 방송 금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공개가 가능했을까요? 금지와 공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모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곧 드러날 반전의 신호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법원이 방송을 멈추게 한 근거는 무엇이었고 그 근거는 정말로 완전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포맷과 유사성, 그리고 권리의 귀속 문제가 거론됐지만 그 이면에는 계약서와 창작 구조를 둘러싼 훨씬 더 복잡한 쟁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와 서사를 중심에 둔 구조로 설계됐다는 주장과 그것이 누구의 창작물인가? 라는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방송 금지 결정 이후 제작사가 보인 예상 밖의 움직임과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라진 줄 알았던 프로그램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실마리는 곧 한 사람과 한 개의 자료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방송 금지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제작 현장은 멈춘 듯 보였습니다. 공식 채널의 영상들이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외부에서는 모든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판결 다음 날인 12월 20일 제작사는 아무런 예고 없이 새로운 회차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20일에는 또 다른 회차가, 23일에는 미공개 훈련 영상까지 연속으로 업로드됐습니다. 금지와 공개가 동시에 벌어지는 이 상황은 시청자뿐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까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행동은 무모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사는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허용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방송 자체는 막혔지만 콘텐츠의 생산과 일부 공개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근거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판단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같은 시기, 한 기자가 제작사 관계자와 접촉에 성공합니다. 처음 만남에서 그는 말을 아꼈고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길어지고 커피 잔이 절반쯤 비워졌을 무렵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관계자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반전이 들어있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이 장치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분쟁의 시간선을 과거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증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장 장치 안에는 오래된 영상 파일과 하나의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2022년 3월 기획 초기 단계의 내부 회의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한 감독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의 승패보다 사람의 서사를 중심에 두고 실제 참가자들의 성장과 감정을 따라가는 방식. 이것은 단순한 야구 중계가 아니라 이야기를 설계한 예능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분쟁의 핵심으로 지목된 구조와 형식이 방송사와의 계약 이전부터 이미 구체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제가 된 요소가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존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작사가 방송 금지 이후에도 콘텐츠를 공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료들이 법적 판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여론이 아닌 문서와 기록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비슷하다는 주장이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장 장치 안에 담긴 두 번째 자료는
영상보다 더 직접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프로젝트 사전 기획서였고 그 안에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권리 구조를 규정하는 문장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방송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약 2달 전에 날짜가 찍혀 있었고 개발자와 참여 창작진의 권리 귀속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메모나 내부 참고 자료가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이미 창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해둔 기록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등장하면서 분쟁의 축은 완전히 이동합니다. 더 이상 문제는 프로그램이 비슷하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쟁점은 훨씬 근본적인 질문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구조를 처음 설계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 설계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이 문서를 통해 논란의 핵심이 된 창작적 구조가 방송사의 요구나 개입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같은 시기 법원에서는 속행 심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여론은 급격히 흔들렸지만 법정은 여전히 냉정한 공간이었습니다. 추가 증거 제출의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감독 측은 대량의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기록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사전 기획 문서와 초기 회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속행 심리가 열린 날 법정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양측 모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감정적인 공방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대신 논쟁은 문서의 날짜와 문구, 그리고 그 문구가 제작진 측은 이 자료들이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창작의 출발점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사 측은 즉각적인 반박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이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더 유명한 방송사인가, 누가 더 큰 플랫폼을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본질은 기록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처음 만들어진 순간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직 법정에서 완전히 읽히지 않은 채 조용히 다음 국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화려한 증거 목록이 아니라 계약서 맨 아래에 조용히 놓여있던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문장은 계약 체결 당시 누구의 시선도 오래 붙잡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의 관심은 출연진 구성과 편성 시간, 수익 배분 같은 굵직한 조건에 쏠려 있었고 해당 문구는 통상적인 표현으로 분류되어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프로그램이 성공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자 그 한 줄은 전혀 다른 무게로 되살아났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기본 콘셉트 및 창작적 구조에 대한 원저작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되며 방송사는 이를 일정 기간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정적인 표현과 애매한 범위가 공존하는 문장이었지만 바로 그 모호함이 법정에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장은 소유권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감독은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대신 그는 밤을 새우며 계약서를 다시 펼쳤고 문제의 문장을 찾아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그에게 이 문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조항은 방송사와 제작사 사이의 힘의 균형을 다시 정의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의 사용권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구조라는 추상적인 영역의 귀속을 가르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속행 심리가 열린 날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감독 측은 새로운 자료를 대량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서 한 페이지를 확대해 화면에 띄웠습니다. 변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문장을 읽어 내려갔고 방청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재판부의 시선이 스크린에 머무는 동안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 판사가 고개를 들어 질문했습니다. 이 조항은 당시 양측 모두 동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그 질문 하나로 논쟁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방송사 측 대리인은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준비된 논리의 범위를 벗어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싸움은 유사성이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해석의 문제로 이동했습니다. 법원은 관행보다 문서에 적힌 문구를 우선했고 그 문구가 만들어진 순간의 합의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판결의 향방은 누가 무엇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에 동의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판단이 내려진 날은
12월 24일이었습니다. 법원은 방송 금지 효력을 전면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콘텐츠의 생산과 공개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지만 이 결정은 분명한 신호를 담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의 정체성과 창작 구조가 법적으로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정이 전해지자 현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제작사 사무실에 불은 자정이 넘어서도 꺼지지 않았고 편집실에서는 미뤄두었던 파일들이 다시 열렸습니다. 스태프들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짧게 웃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증명받은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안도와 피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숫자는 분위기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방송 재개 소식이 알려진 뒤 24시간 만에 관련 영상의 조회수는 이전 대비 크게 뛰어올랐고 실시간 시청자 수는 단숨에 수십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복귀 인터뷰 영상은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기다려왔던 사람들의 응답이었습니다. 장시영 감독은 복귀 영상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증거가 우리를 지켰다. 이 프로그램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스태프와 선수, 그리고 시청자가 함께 만든 결과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발언은 개인의 승리를 넘어 공동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댓글창에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왜 특별한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은 야구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고 적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광고주들의 문의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관심의 회복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소송과 향후 프로그램의 방향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었고 업계는 이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둘러싼 판단이 예능산업 전반의 계약 관행과 창작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이 이제 막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흔적은 한 프로그램의 존폐가 아니었습니다. 업계 전반에 퍼진 변화의 조짐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여러 제작사들이 과거에 체결한 계약서를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에는 비슷한 문구가 포함된 조항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고 창작 구조와 아이디어의 귀속을 어디까지 명시해야 하는지를 두고 내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관행처럼 반복되던 문장이 실제 분쟁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이번 사례가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의 원인으로 관행에 대한 과신을 지적합니다. 수많은 계약서 속에서 비슷한 문구들이 반복되다 보니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작과 포맷, 그리고 구조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늘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졌고 그 모호함이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분쟁은 그 모호함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출연자와 제작진의 감정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출연자는 이제야 우리가 왜 이 프로그램에 모든 시간을 쏟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방송 복귀를 넘어 자신들의 노력과 시간이 정당화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장시원 감독 역시 내부 회의에서 이 싸움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모든 의문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조항이 처음부터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는지, 왜 방송사는 그 의미를 가볍게 넘겼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남은 소송과 이후의 협상 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음 행보 역시 변수로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았습니다. 불꽃야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거창한 전략이나 새로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 안에 존재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약속의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줄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 프로그램의 반전이자 창작과 계약을 둘러싼 시대의 경고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맺으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이 살아남았는가, 혹은 한 방송사가 물러섰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창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쏟고 감정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담보로 선택을 해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오간 문장과 해석은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문장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계약서 속 한 줄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일부러 숨겨두지 않았고 특별히 강조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겼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쟁의 순간이 찾아오자 그 한 줄은 가장 명확한 언어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창작의 출발점과 책임의 경계를 종이 위의 문장이 대신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기록의 힘이었습니다. 규모가 큰 쪽도 목소리가 큰 쪽도 아닌 먼저 만들어졌고 먼저 적혀 있었던 약속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불꽃야구라는 하나의 사례를 넘어 앞으로 수많은 창작자와 제작사, 방송사가 다시 고민해야 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동의했고 그 동의는 문서 안에 어떻게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출연자와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에게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로 남습니다. 단절될 뻔했던 이야기가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와 기록으로 지켜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복귀는 단순한 재개의 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으며,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절차와 선택,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또 다른 판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합니다. 불꽃야구가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거창한 반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했던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창작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조용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